중학교 1학년 내신 대비와 수능 공부를 도와주는 국어 학습 학원, 필독서 읽기를 도와주는 독서 논술 학원. 여러분의 선택은? 안녕하세요. 친절한 영아쌤입니다. 얼마 전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한 한 지인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내신 따기가 상당히 힘든 중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의 국어학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놓고 아이와 부모 둘 다 고민이 많더라고요. 워낙 시험이 어렵다고 하니까 국어 공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있는 상태이고 독서를 스스로 챙겨서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초등학교 중학년부터는 계속 독서 논술학원을 다니면서 그래도 꾸준히 독서를 해왔는데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중고등학교 국어 공부에 필요한 필독서 읽기를 도와준다고 하는 독서 논술학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지인의 전화를 받고 중학교에 입학하게 된 학생의 입장에서 중학교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국어 학습 학원과 독서 논술 학원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유는 아마도 중학교 1학년, 2학년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등학교까지는 국어 학습 학원을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죠. 국어 교과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아이들이 독서 이꼴 국어 공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수능 국어가 어려워지면서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문해력 학원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보통은 독서 논술 학원에서 책 읽기와 글쓰기를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습에 대한 부담이 초등과 비교해서 국어 교과도 크게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고요.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필독서 읽기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기에도 너무 이른감이 있어서 두 학원 사이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독서 논술 학원을 고민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현강을 들을까, 인강을 들을까, 국어를 다닐까 말까 고민하는 거고 혹시 전형 중에서 논술 전형을 선택한 아이들이 논술 학원을 다니게 되는 거고요. 중학교 국어 학습 학원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까요? 친한 친구가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어 전문 학원을 운영을 했었어요. 저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 국어 학습이나 교재 등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나누었고요. 또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국어 학습에 관한 얘기를 아무래도 제 과목이니까 많이 나누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원의 커리큘럼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중등부의 경우에는 고등부와 유사하게 문법, 문학, 비문학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보통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 대비 기간에는 각 학교별로 다른 교과서의 내용을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대비를 해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등부의 경우에도 유사한데요. 고등부는 아무래도 수능이 또 좀 더 초점이 된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내신을 아예 봐주지 않고 수능 자체에 초점을 맞춘 학원도 있더라고요. 그럼 중등 국어 공부의 핵심은 과연 뭘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과 내용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법입니다. 예비 고1을 위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학생들이 중등 국어에서 가장 당황하기도 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문법입니다. 초등학교 때도 아이들이 문법을 조금은 배웠어요. 그런데 개념을 풀어서 설명을 하지 직접적으로 문법 용어를 사용을 하거나 혹은 문법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아이들이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의 사물의 이름이라고 배우던 것을 명사라고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중학교에서는 한 학기에 한 단원씩 3년간 총 6개 단원에 걸쳐서 품사부터 시작해서 문법 전반에 관한 지식을 다 배우게 되는데요. 이것이 고등학교 1학년 국어의 4개의 문법 단원에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거의 내용이 유사한데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의 기초를 잘 다져놓지 않으면 고등학교 1학년 국어 내신이 많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신 대비를 위해서 단원별로 완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최소한 1년에 한 번 방학을 이용해서는 그 학년에서 배운 문법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또 문제를 통해서 이 개념을 완전히 이해했는가를 정리하고 점검하고 지나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푸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내가 교과서를 통해서 배운 문법의 개념과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용도이니까요. 설명이 장황하다고 해서 아이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주지하시고 아이가 본인이 문법 개념을 점검하고 확인하기에 적합한 문제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 두 번째는 문학 개념어입니다.
물론 독해 비문학과 관련된 개념어도 존재하지만 문학 개념어의 비중이 좀 더 높기 때문에 문학 개념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문법과 마찬가지로 초등까지는 개념을 풀어서 설명하던 것을 구체적인 개념어로 학습하게 되고요. 이 개념어 학습을 바탕으로 해서 대표적인 작품을 감상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 교과서에서 생생하게 표현하기라고 배웠던 것을 묘사라고 배우게 되고요.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라고 배웠던 것을 의성어라고 개념어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여러 출판사에서 국어 교과서가 나오다 보니까요. 중1부터 문학 작품의 수준도 초등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올라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학습 도구어, 개념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점차 확산이 되면서 최근에는 중등 국어에서도 개념어만 따로 정리된 책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한번 살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개념어를 따로 모아둔 책으로 공부를 하기보다는 내신 대비 문제집이나 문학 독해 문제집을 통해서 개념어와 구체적인 작품을 함께 연결해서 학습할 수 있는 것을 추천합니다. 문학 개념어만 따로 학습할 수 있도록 된 책들은 부모님이 한번 보시면 이유를 아실 거예요. 국어 교사인 제가 봐도 필요한 부분을 발췌독할 수는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거기에 있는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하고 이것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이런 문학 개념어가 따로 설명되어 있는 책들은 한 권 정도 구비를 해서 사전처럼 아이가 언제든지 찾아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개념어를 한번 쭉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어 교과서의 4분의 1이 문학이니까요. 문학 개념어와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학기 중에는 내신 문제집을 통해서 꼼꼼하게 다지고 방학을 이용해서는 문학 독해 문제집을 활용을 해서 본인이 배우지 않은 다른 작품들도 살펴보고 배웠던 개념어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국어 공부에서 놓치면 안 되는 두 번째는 소설 전편 읽기입니다. 시의 경우에는 현대시도 그러하지만 고전 시가의 경우에 특히 해석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문제집을 활용해서 대표적인 작품들을 살펴보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설의 경우에는 문제집과 이 소설의 실제 전편을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문제집이나 교과서에 실린 소설은 전편이 다 실린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하지만 부분 발췌가 되어 있습니다. 부분 발췌된 내용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작품의 전편을 찾아서 읽는 것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1학년의 교과인 국어나 혹은 문학 교과의 경우에는 소설 읽기, 전편 읽기를 바탕으로 한 수행평가 과제가 많고요. 시험의 경우에도 부분 발췌되어 있는 배운 지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문도 함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편을 읽어보는 경험이 유용하게 작용을 합니다. 게다가 한 편이라도 제대로 읽어본 경험은 특정 주제, 작가, 배경 등을 공유하고 있는 다른 작품들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설에는 현대소설, 고전소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고전소설도 물론 하면 좋지만 고전소설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너무 긴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될 때를 이용해서 한두 편이라도 제대로 읽어보면 좋고요. 대표적인 현대 단편 소설들을 읽어보는 것을 현실적으로는 추천합니다. 무작정 읽기보다는 문학 독해 문제집에서 접해본 작품들 혹은 국어 교과서에 실려있던 작품의 전편을 찾아서 쭉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가 점검하기 위해서는 줄거리를 요약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줄거리라 함은 사건 전개의 핵심이 되는 내용들만 모아서 요약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문제집이나 교과서에 실려있는 줄거리와 비교해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를 점검해보면 내용 이해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과서나 문제집에 실려있는 작품의 전편을 찾아 읽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작품의 이해에 대한 정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등 국어 공부에서 놓치면 안 되는 세 번째는 비문학 독해 연습입니다. 국어학원에서는 중1부터 비문학 독해에 관련된 기술들을 배우고 또 기출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기출문제를 너무 이른 시기에 풀면 배경지식이라든가 학생들의 독해력을 고려했을 때 득보다 실이 많은 전략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한 번이라도 풀어본 것은 자기들이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후에 좋은 학습 제재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은 최근 초등부터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는 독해 문제집을 활용하기에 아주 좋은 적절한 시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3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기출문제부터 찬찬히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고요. 초등까지는 긴 책 읽기를 통해서 독해력을 조금씩 향상을 시켜왔다면 중학교부터는 고등학교에 대비해서 시험을 위한 짧고 압축적인 글 읽기와 문제 풀기를 연습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중학생을 위한 독해 문제집의 수준은 대동소이하지만 구성면에서 문제집을 고를 때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길이가 너무 길거나 어렵거나 장황한 지문은 피하세요. 4단락에서 5단락 정도로 된 지문, 그리고 한 세트에 4문제에서 5문제 정도로 구성된 문제집이 적당합니다. 긴 글을 읽으면 문제를 많이 풀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내신 시험이나 수능 국어는 그렇게 긴 지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최근에 수능 국어는 짧은 글에 압축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형태로 계속 바뀌고 있어서요. 너무 긴 글을 읽거나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오히려 실이 많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단락별 중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보통 날개 부분에 단락별로 빈칸 넣기와 같은 형태로 제시가 되는데요. 출제를 위한 지문의 경우에는 단락별로 핵심 내용, 중심 내용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취미로 하는 독서처럼 그냥 술술 읽어 내려가기보다는 지문을 꼼꼼하게 읽었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나를 점검할 수 있도록 단락별 내용 점검을 위한 장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지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배경 지식이 제시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이건 필수는 아닌데요. 제가 직접 살펴보니 문제집에 따라서 이 코너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수능 비문학에는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까지 배운 교과의 내용이나 혹은 시의성을 고려한 다양한 제재가 제시가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면 지문의 이해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걸 아이가 따로 찾아서 공부하기는 힘드니까요. 문제집 자체에 지문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으면 더 좋겠죠. 네 번째, 어휘 학습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면 더 좋습니다. 대부분 문제 세트 안에 어휘 문제가 한두 문제는 들어가 있는데요. 특정 문제집들은 본문에 사용된 어휘의 쓰임이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어휘 학습 코너를 따로 만들어 놓기도 하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문맥을 통해서 어휘의 의미를 추리할 수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어휘 학습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독해와 어휘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전화했었던 지인에게는 우선 1학년까지는 독서 논술 학원을 다니면서 아이가 국어 학원에서 하는 것처럼 문법, 문학, 비문학으로 나누어서 스스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함께 의논하고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 집 아이에게 맞는 처방전이죠. 각자의 상황과 사정에 맞춰서 좋은 선택을 하시되 제가 말씀드린 중등 국어에서 놓치면 안 되는 3가지, 고등 국어 공부를 위해서 중등 국어에서 반드시 챙겨가야 할 3가지를 기억하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인강 EBS가 좋아, 사설이 좋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고등학교 국어 교사이다 보니까 용모나 구모처럼 아주 중요한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EBS와 또 유명한 소위 1타 강사들의 해설 강의를 꼭 챙겨보는데요.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를 살펴보면 사설, 인강 강사들, 1타 강사들의 강의가 좀 더 예리하게 핵심을 잘 짚어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은 수능 국어에 초점을 맞추어서 본인들의 수업 커리큘럼도 짜시고 또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신 대비의 경우에는 중학교이든 고등학교이든 오히려 학교 주변의 학원이나 해당되는 학교의 출제 경향을 오랫동안 분석해온 선생님이 더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출제를 하는 입장에서 내신이 등급을 나눠야 되니까 문제나 내용이 겹치지 않도록 상당히 신경을 쓰는 편인데요. 제가 출제를 하는 경향을 분석해서 대비책을 마련하시더라고요. 전반적인 국어 학습을 인강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EBS 강의도 절대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BS에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아주 훌륭하시고요. 수업력도 당연히 좋습니다. 또 커리큘럼도 세분화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각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면 상황에 맞는 다양한 수준과 다양한 내용의 강의를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